인천광역시 새마을회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절전운동 참여를 통해 전력 대란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하에 피크 시간대 한 가정, 배과투 줄이기 절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 소식 위클리 자키에서 전해드립니다. 암과 노화를 막는 식탁의 백기사, 버섯을 아시나요? 이번 주 뷰티풀 라이프에서는 인천에서 인천으로 귀농한 장재경 씨에게 건강한 버섯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 5천만. 그러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제2회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 불균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열린 다양한 체험 행사에 와이드 인천이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자키 이율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상승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의 폭우로 습기가 높은 데다가 기온까지 올라가면서 냉방 사용량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에서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절전운동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회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인천 부평역에서 방강설 회장, 박상원 시 협의회장, 조승희 시 부녀회장을 비롯해 구, 군, 새마을 회장단, 새마을 지도자 등 37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크 시간대 한 가정, 배과투 줄이기, 절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블랙아웃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자율적인 절전운동 참여를 통해 전력 대란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는데요.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인천 지역에서는 인천시 새마을회를 필두로 10개 구, 군별로 20회에 걸쳐 가두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새마을 가족이 먼저 솔선하고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인데요. 언론사를 방문해 절전 실천운동을 위한 홍보활동을 새마을과 연계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관공서 등을 방문해서 절전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계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여름철에는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사건 등으로 원전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전력 부족으로 인한 대정전 사태 가능성이 다른 해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개관 5주년 특별전 소식입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민족 교육에 대한 탄압과 차별 속에서도 민족의 말과 문화를 배우며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제일 한인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오는 6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이민사박물관 개관 5주년을 맞이해 자이니치 학교들 제1한인 민족교육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현재 50만 명에 달하는 제1한인 사회는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에 의한 유이민들과 강제 징병, 징용으로 일본에 정착하게 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제1한인들은 그동안 일본식 교육을 받아왔던 자녀들에게 조국의 말과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민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본국이었던 일본에서의 민족교육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해방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한인들은 자주국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우리 민족의 말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것입니다. 제1한인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1한인들은 민족학교와 민족학급, 한글학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자녀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한 전시고요. 우리 일본에 살고 있는 제1동포들이 일제강점기에 건너가서 우리의 말과 글을 가르치는 민족교육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 노력을 지금까지도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국내에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 현지 자료조사를 통해 수집된 제1한인 이주사 자료들 중 민족교육 자료 50여 점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일본 사회 안에서 지켜오고 있는 제1한인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도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데요. 폭우와 폭염을 피해 가까운 도서관으로 나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지난 7월 10일에서 28일까지 열린 인천광역시 미추홀 도서관 이성미 작가 폴렌의 향기 전입니다. 자신의 감성을 꽃이란 대상체에 이입해 서정성을 추구해왔고 꽃을 통해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한 이성미 작가는 현재 서구미술협회장 및 서구문화예술인회 부회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는 꽃가루를 소재로 한 다양한 서양화 약 3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 발생률도 점차 높아지면서 가슴 아픈 소식이 종종 들리는데요. 물놀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고자 또는 인솔자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사고가 나면 생명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고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뷰티풀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산삼보다 귀하다는 노루궁뎅이 버섯, 건강을 부르는 표고버섯, 맛도 좋고 향기도 좋고 몸에는 더더욱 좋은 힐링푸드. 뷰티풀 라이프. 오늘은 인천에서 인천으로 귀농해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장재경 씨를 만나보자. 대도시 인천에서 시골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계양산 아래 이화동. 동화 속처럼 아기자기하게 버섯 동산이 펼쳐진 이곳은 장재경 씨가 운영하는 버섯 농장.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장재경 씨는 인천 부평에서 이화동으로 귀농을 했다. 귀농을 하게 된 이유가 조금 복잡한데 원래 이 건물 자체를 공장 창고로 쓰려고 제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 용도 자체가 식물 재배사로 허가나 있는 건물이라 가지고 다른 제조업소나 창고가 불가한 그런 건물인 걸 모르고 사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법한 용도로 버섯 재배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도 버섯은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비례해서 버섯 소무량도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중에서도 이 웰빙 음식, 이 버섯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얀 눈송이를 주먹만하게 뭉쳐놓은 듯한 던지면 퍽 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은 노루궁뎅이 버섯. 고개를 쑥쑥 내밀고 있는 듯한 향이 깊은 표고버섯. 이곳에선 알카리 1급 지하수와 친환경 무농약 농업을 통해 부드럽고 향이 좋은 품질 좋은 명품 버섯을 재배한다. 아니 근데 농장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건 클래식? 버섯이 음악을 아는 걸까? 모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농진청에서 박사님들이 연구 발표를 하시기를
동물이나 식물들의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은 식감도 좋고 향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표고버섯에도 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향이라든지 맛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예전부터 위염이나 역류성 위염, 식도염 이런 데 아주 효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하고 당뇨 환자들이 이거를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왁자지껄 클래식만 흐르던 농장이 사람들 소리로 시끌벅적하다. 장재경 씨가 운영하는 농장은 인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촌교육 시범농장으로 선정받았다. 버섯을 직접 보고 관찰하고 수확도 해보는 생산 단계에서 유통 단계까지 버섯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초중등 학생은 학교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 학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성인 체험객에 한해서는 우리 식생활 교육에 관계된 그것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루궁뎅이 버섯인데 늘 식탁에서 맛보던 식재료였던 버섯을 오늘은 농부의 마음으로 수확도 해보는 시간. 버섯이 자라는 것을 처음 본 학생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한데, 참나무에서 많이 열리는데 아이가 버섯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버섯 체험에 있으면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아이한테 직접 버섯이 자라는 걸 보여주니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네요. 아이도 직접 따서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처음 따봤거든요, 버섯을. 그래서 저도 신기하고 아이들은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표고버섯 볶음, 금방 갓 수확한 표고버섯 가지고 볶음해서 아이들 시식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금방 딴 표고버섯을 직접 요리하는 장재경 대표.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표고버섯의 진한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 과연 아이들의 반응은? 맛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버섯 요리사. 쉽게 접할 수 없는 노루궁뎅이 버섯 시식과 함께 직접 수확한 버섯을 가지고 요리를 해보는 시간. 이 농장에선 특별한 메뉴가 있다는데, 바로 버섯장아찌. 장재경 대표와 그의 아내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해낸 것이라고 한다. 제가 버섯을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냥 버섯 볶음? 그냥 프라이팬에 참기름 두르고 양파 섞어서 그냥 제일 간단한 버섯 볶음 제일 많이 먹고요. 된장국에 말린 표고 넣어서 된장국은 가끔 끓여 먹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버섯을 직접 따서 음식을 만든다니까 너무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 저한테도 너무 새로운 체험이어서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애들하고 집에서 책으로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이게 직접 자라는 과정을 보고 저희가 이거 직접 요리도 하고 이거를 먹는다는 게, 저희는 집에서 이제 시장에서 사갖고 와서만 직접 요리를 해 먹었는데, 이거를 뭐 과정을 다 지켜보고 직접 따서 요리도 해보니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여기 오게 되면은 우리 농업을 알고 농촌을 이해하는 그런 직업 진로 교육에 관계된 그런 교육도 아이들한테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농촌 교육 농장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농장을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흰색 식품 대명사 버섯. 암 노화를 막는 식탁의 백기사. 버섯 불고기, 버섯 덮밥, 버섯 볶음, 버섯 지짐이.
버섯찌개, 버섯 튀김, 버섯 비빔밥, 버섯 강정, 버섯 장조림. 버섯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어떠세요? 오늘 저녁엔 버섯 요리로 건강 한번 챙겨보는 것. 안녕하세요. YD 인터넷 조성아입니다. 매년 7월 11일은 인구의 날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그 시절 기억나시나요? 그런데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제정된 인구의 날. 지금부터 그 행사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매년 7월 11일은 인류가 장차 직면하게 될 심각한 사태에 대비하여 세계 규모의 인구 전략을 모색하는 날인데요. 매년 7월 11일은 인류가 장차 직면하게 될 심각한 사태에 대비하여 세계 규모의 인구 전략을 모색하는 날인데요. 2013년 1월 1일 현재 대한민국 인구 5,094만 8천 명. 그러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이러한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제2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열리고 있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입니다. 인구의 날 행사라고 하면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 좀 감은 안 오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부터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다. 인구의 날, 5천만 인구를 모두 보여줄 것도 아닐 것이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될까 너무 궁금해서 먼저 행사장을 한번 재빨리 훑어봤는데요. 생각보다 홍보 및 체험 부스가 많이 차려져 있는 가운데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과 방문한 이들이 뒤섞여 행사장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유독 여성 방문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 행사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이 그 인구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도 문제죠, 그죠? 또 우리 공룡 같은 경우에 너무 많아서 결국 다 소멸이 됐고 또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개체수가. 그래서 인구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적정한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서 출산 장려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엄마들, 또 애들들 이렇게 좀 같이 하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자다 보니까요. 네. 미리미리 이제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천시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책 중에 하나가 출산을 하면 좀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지금 1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 아이부터는 저희가 300만 원씩 줘요. 지난번에는 서구의 마전동에 사시는 분이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3, 4분 후에서 9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첫째 아이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키우면 이제 보육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이 최초로 이제 5세 이 보육비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되는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인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이곳 홍보부스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 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부양해야 할 노인이 서너 명이라면 어떨까요? 달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우울해하면 안 되겠죠? 재미난 즐길거리들로 기분을 좀 전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부스는 당연히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신 부채질을 하며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알록달록 예쁜 구슬을 꿰고 있네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업 홍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이런 팔찌를 만들고 계세요. 네. 이 팔찌 용도가 뭔가요? 이거 지금 생리주기 팔찌라고 해서요. 그 여성분들의 그 생리주기를 계산을 해서 피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녀 계획을 하셨을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작해서 생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팔찌 보이시죠? 이 팔찌만 있으면요, 정말 자녀 계획은 계획대로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향긋한 향기가 코를 자극하는 이곳에서는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마시라고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주는 곳인가 봅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냥 흔한 음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심상치 않은 건강한 냄새의 정체는? 지금 어떤 음료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임산부 대상으로 맞춤 영양 건강 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임산부들이 어떤 걸 마시면 더 좋은지도 좀 알려드리고, 특히나 좀 저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건강 주스를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뭔가를 열심히 쓰는 분들이 보입니다. 가족 타임캡슐 체험인데요. 이곳의 타임캡슐에는 물건이 아닌 글을 담는 것 같은데요. 와, 뭔가 엽서를 소중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지금 저희 아이에게 엽서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쓴 엽서는 1년 뒤에 우리 아이가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작성 중입니다. 그 밖에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직접 떡매를 차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 만들기 체험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았고요. 파라핀 왁스를 이용한 마법의 손 만들기 체험. 원리를 알고 봐도 신기하기만 한 마법의 손. 신기하죠? 아이들과 함께 비누도 만들고 천연 염색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했더니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부부분들을 보니까 결혼이 진짜 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이게 아이들도 같이 오시고 임산부분도 오셨는데 남편분이랑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계속 미소를 지으시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그렇게 빨리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어머니가 됐을 때 자녀는 몇 분 정도? 저는 능력껏 한 2-3명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이가 좋고요. 너무 이쁘고요. 아들보다. 우선은 말썽을 덜 피우고요. 그리고 엄마 일도 많이 도와주고. 예. 무엇보다 그냥 이뻐요. 제 딸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은 이제 자연스러운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저도 애를 키우지만 애를 키움으로써 인생적 보람도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는 국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한 지원 정책을 병행을 해서 아이 좀 작게 낳고 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그래서 좀 애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출산 기피 현상은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원인들이 한순간에 개선이 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문화야말로 가장 시급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화를 하루빨리 조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줘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